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 물하고요, 시멘트, 물은 보통 W, 시멘트는 보통 C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골재, 그죠? 장골재는 보통 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골재, 굵은 골재 보통 G라고 쓰고요. 이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합쳐서 보통 A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골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하고 시멘트가 합치면 시멘트 풀이 됩니다. 시멘트 풀. 그래서 이 시멘트 풀에 장골재를 섞어서 장골재를 풀에 붙여 있는, 그죠? 붙인 그런 형태가 바로 모르타르다. 그죠? 시멘트 풀에 굵은 골재까지, 장골재 포함 굵은 골재까지 혼합한 형태를 우리 콘크리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물론 공기는 콘크리트 단계에서도 모르타르 단계에서도 시멘트 풀의 단계에서도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기는 대략 5%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 물은 한 15% 정도, 그다음에 시멘트는 대략 한 10% 정도요. 그리고 장골재와 굵은 골재 합쳐서 골재는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들은 보면은, 자, 보시면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시멘트 풀로 붙여놓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누르는 압축을 받게 되면 이 압축에는 굉장히 저항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골재들을 풀에 잘 붙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인장을 받게 되면요, 이러한 골재들 시멘트 풀에 붙여놨는데 오히려 뜯어내려고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에는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장은 저 압축에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다. 뭐 이런 특징을 쉽게 파악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런 공기에서도 갇힌 공기냐 또는 뭐예요? 연행 공기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갇힌 공기는 이러한 혼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스며 들어가는 걸 우리는 갇힌 공기라고 표현하고요. 연행 공기는 임의로 강제로 집어넣는 공기를 연행 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인을 감옥으로 인도해 갈 때 연행이 한다고 그러죠.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듯이 연행 공기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공국 속에 집어넣는 뭐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점은 구조물의 치수라든지 형상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이제 혼합이 되면, 물론 보통 건물 칠 때 레미콘 같은 것도 보면 이런 판이나 어떤 철로 되어 있는 거푸집으로 모양을 형성한 다음에 요 안에다 콘크리트를 치고요, 그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 이 거푸집을 떼냅니다. 그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죠? 굳기 전에 잡아주고 있는 이런 형태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푸집을 내가 만들고 싶은 치수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형상대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해 놓는다면, 거기에다 콘크리트만 친다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수나 형상이 굉장히 어쩐다? 자유롭다.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구조가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째요?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 운반도 쉽잖아요. 여러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잘 됐잖아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운반하는 차를 레미콘 차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듯이 흔하기 때문에 운반도 상당히 쉽다. 그 다음에 흔하고 많은 시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공성이 뭐다? 시공성이 좋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내화성, 불에 견디는 성질이죠. 그 다음 내구성, 상당히 오래 가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 그죠? 다섯 번째, 유지 관리비가 별로 들지 않아요. 저렴해요.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오래되면 그 균열 부분에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차고놓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그대로 놔둬도 큰 하자 없이 그냥 유지가 되잖아. 그렇듯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콘크리트는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자,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은 자중이 크다. 무겁다는 얘기죠.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단점에 해당됩니다. 단, 중력식 옹벽이라든지
또는 댐 이런 해양 구조물에서는 자중을 이용하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럴 땐 자중을 이용하는 구조니까 자중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단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양생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양생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처음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거푸집이 되지 아니하면 그 형체를 이루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로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흘러야만이 구조물로서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 기간, 공기도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뭐예요? 압축 강도는 어때요? 크죠? 이건 장점이죠. 그러나 인장 강도는 적다는 얘기죠. 그죠?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힘 강도도 좋습니다. 힘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가서 이렇게 휘면 이 부분은 서로 눌리는 압축을 받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강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늘어나는 인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또 균열이 짝짝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힘 강도도 상당히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요. 균열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균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단점이 되더라. 그죠? 다섯 번째, 현장에서 치는 데 있어서 품질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다. 여섯 번째, 구조물을 재성형은 굉장히 어렵다. 자, 콘크리트로 일반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재성형이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보수도 어렵고 해체하는 것도 어렵고 철거하는 것도 어쩐다? 어렵다. 그죠? 이 큰 덩어리를 철거한다는 그 자체가 만만치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이런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을 우리가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물은 뒤로 놔두고 먼저 시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제조를 하는 과정이요. 3단계로 통해서 제조가 됩니다. 먼저 재료를 섞고요. 그 다음에 굽습니다. 그 다음에 바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섞기, 굽기, 바수기 순서로 시멘트를 제조를 한다. 이때 섞을 때는요. 석회질하고요. 석회석하고 점토를 일정 비율로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전 가마에 집어넣어서 대략 1400에서 1500도씨에 굉장히 뜨거운 회전 가마에 집어넣어서 굽습니다. 그럼 구우면 이때 생산되는 것이 클링커입니다. 클링커. 이 클링커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러지 덩어리. 자, 이 슬러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고체는 고체인데, 굉장히 물이 많은 고체입니다. 그죠? 물을 굉장히 한 90% 정도 함유하고 되어 있는 덩어리. 그죠? 그리고 하수구에서 나와 있는 그 시커먼 찌꺼기들 보시면, 그 찌꺼기가 고체는 고체입니다. 근데 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찌꺼기 덩어리, 약간 물이 많은 찌꺼기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것들의 덩어리의 전체를 여기서 나오는 걸 뭐라고 표현해준다? 클링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때 요 과정에서 빨리 굳는 것을 방지해야 돼. 빨리 굳으면 이 바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고를 좀 일부 집어넣습니다. 석고는 굳어져 가는 게 일단 은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은결지연제입니다. 은결지연제. 그래서 굳어져 가는 것을 좀 늦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이건 많이 넣지는 않고요. 약 한 3%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수어서 완전히 이제 가루로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똑같이 이제 섞기, 굽기, 바수기 과정을 섞는데
이러한 제조 방식에 크게 우리가 세 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세 개로. 하나는 건식법이고요. 하나는 습식법이고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반건식법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식법이라는 것은 원료 자체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식이죠. 그래서 건조 상태에 있는 원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좀 젖어 있으면 그 1400도, 1500도 가마로 구울 때 어떤 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습식은 반대로 건조 원료가 아니죠. 물을 넣어서 미분쇄를 시킨 것. 이러한 거를 습식법이라 하겠죠.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반건식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열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건식법이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따서 반건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건식과 반건식, 습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원료의 차이다. 원래 건조한 원료를 사용하면 건식법이고 건조하지 않는 물이 첨가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면 습식법이다. 근데 건식법은 열 효율이 좋아서 가장 많이 쓰더라. 이렇게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굽기에서 생산되는 이 클링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클링커는 슬러지 덩어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클링커를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시멘트 성분 입장에서요. 시멘트 성분 입장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클링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클링커의 주요 화합물, 클링커의 주요 화합물 입장에서 한번 구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생산되냐면요. 시멘트 성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C3S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규산 3석회죠. 그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C2S가 있습니다. 이거는 규산 2석회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C3A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건 알루민산 3석회입니다. 알루민산 상관없어요. 알루민산 3석회. 그다음 네 번째로는 C4AF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민산철 4석회입니다. 알민산철 4석회다. 이렇게 구조, 그 성분 자체를 부르는 게 있고요. 클링커의 주요 화합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C3S는 알라이트에 해당됩니다. 알라이트. 그 다음 C2S는 벨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C3A는 알루미네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C4AF는 페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순서는요. C2S, C3S, C2S, 그 다음에 C3A, C4AF 해가지고 알벨, 알페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게 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앞자만 따고 있어도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뒤쪽을 뭐 문자를 틀리게 해서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벨, 알페다 이렇게 해놓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성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멘트의 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섞기 과정에서 석회와 점토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듯이 여기서는 석회질 원료하고요. 그 다음에 점토질 원료가 주성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약 4대 1 정도 비율로 섞게 됩니다. 그리고 응결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바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석고가 있었죠? 그죠? 석고는 응결을 조절하는 응결 지연제다. 아까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어져 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섞는 거, 이런 주 성분의 함유량이 있어요. 함유량. 그 함유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석회석이 있는데요. 석회석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화 칼슘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 CaO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실리카죠. 실리카.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그죠. 이거는 SiO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알루미나. 이거는 이제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죠. 이건 Al2O3죠. 네 번째로는 이제 산화 철이 되겠습니다. Fe2O3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순서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석회석, 산화칼슘, 그 다음 두 번째 실리카, 이산화기소, 알루미나, 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 산화철, 이 순서로 들어간다.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산화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시멘트가 회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를 회색을 띠게 하는 그러한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멘트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멘트의 화학 성분은요, 일단 수경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수경률은 간혹 시험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하는데, 이거는 시멘트의 어떤 원료 조합비를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산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철률. 그 다음에 MgO, 이거 뭐예요? 마그네시아죠. 그죠? 이 마그네시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 함량을 측정합니다. 이 마그네시아 MgO는 이상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3, 그죠? 네, 무수 황산입니다. 무수 황산. 그 다음에 강렬 감량이죠. 강렬 감량. 이 강렬 감량은 말 그대로 강한 열, 그죠? 900에서 1000도씨가 되는 이 강한 열을 가하면 시멘트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걸 강렬 감량이라고 하는데, 이 무게가 줄을 때 시멘트가 풍화가 되면서, 아직 풍화를 안 배우셨죠? 좋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멘트가 풍화가 되면 강렬 감량이 커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렬 감량이 크면 역으로 시멘트가 풍화가 많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해 잔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시멘트를 염산이라든지 또는 탄산, 나트륨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처리를 해도 녹지를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불용해 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멘트들의 어떤 주성분이라든지 구성요소, 화학성분, 재료의 그 내부 사항들을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